안녕하십니까. 대림대학교 방송음악영상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있는 문건창 교수입니다. 올해로 벌써 6회째가 되었네요. 대림 픽업 프로그램. 대림대학교 방송음악영상학부의 전통이죠. 학생들의 졸업 발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맞는 인재다 싶으면 픽업하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16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특히 19년 12월 30일자에서 저희가 교육부 취업률 85%로 대림대학교 1등, 아마 전국에서도 아마 1위일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체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저희가 또 대학원 가설까지 개설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아주 좋은 인재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눈으로 심사를 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저는 학점 평가를 하고, 또 여러분 기업의 현장 실습을 보내서 추후에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더욱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플러스 방송 시스템 매니저만 대림 픽업 프로그램으로 경력 같은 신입을 스카우트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년 대림 픽업 프로그램 책임을 맡은 대림대학교 방송음악영상과 유일선입니다. 먼저 디펍에 참여해주신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림 픽업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학과 소개, 디펍 소개, 그리고 금년 디펍 주제 및 평가 방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대학교 방송음악영상학부의 음향기술 코스는 방송음악영상과를 최초로 개설하신 김재평 교수님, 그리고 문건창 학부장님, 송선혁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의 전임 교수와 그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업의 음향 관련 전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다른 7분의 겸임 교수님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향기술 전공의 교육 목표는 숙련된 방송음향 시스템 엔지니어의 육성입니다. 또한 취업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향업계의 많은 기업체 관계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꾸준히 개발해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림 픽업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림 픽업 프로그램은 학생과 기업의 투웨이 매칭 산학협력 교육 모델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기업체의 관계자 또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 선배들의 기업체 설명회를 통해서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또 기업의 PR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업체 관계자분들을 직접 모실 수 없었던 관계로 제가 학생들에게 각 기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명회 후에는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프로젝트의 발표를 기업체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평가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체분들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그리고 학생들은 근무하고자 하는 기업을 쌍방향으로 선택하게 되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상담에 의해 현장 실습 인원의 매칭이 진행됩니다. 현장 실습 후에는 보다 심도 있는 취업 상담과 기업체 관계자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 취업 매칭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대림 픽업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디펍의 주제는 고척 스카이돔 구장의 방송 시스템 제안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고척 스카이돔 구장은 프로야구 시즌에는 야구 경기를 위한 야구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비시즌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장으로 활용이 됩니다. 특히 대규모 K-팝 콘서트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시즌 및 비시즌에 이루어지는 행사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제안을 이번 주제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펍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발표는 제안 발표 10분, 그리고 도명 설명 5분으로 조당 총 15분의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이 발표를 보시고 오른쪽에 보이는 평가표에 각 조별로 항목별 배점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평가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픽업 여부, 우선순위 지정 가능이라는 란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에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고 싶으신 학생의 이름과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기업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매칭해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표 작성 시 좀 유의해 주셔야 할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평가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수정이 필요하실 때에는 수정 후에 서명 날인을 하시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 테이프 또는 화이트의 사용은 지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가표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총 과목에 학점을 부여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제 설명은 마치고요. 모쪼록 학생과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의 발표 영상을 시청하시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객관적인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장 음향 시스템 설계 시에는 총 3가지의 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컬럼 어레이와 라인 어레이, 그리고 홈로드 스피커가 있습니다. 컬럼 어레이의 경우 관객과의 거리가 가깝고 소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어레이의 경우 충분한 음압을 표현할 수 있지만 기존의 시스템처럼 시야의 방해 문제라던가 거리가 멀어져 명료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홈로드 스피커는 관객과의 거리를 좁혀 명료도를 높이고 충분한 음압을 도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홈로드 스피커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4K 이상의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한 여분의 전광판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MLB 구장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10곳에서 19곳에 카메라 판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척돔에서는 단 5개의 판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7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영상 시스템은 이 스트림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습니다. 실내 야구장으로서의 돔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서트까지 고척돔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설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간의 목적을 기준으로 사냥 시간, 음압 레벨, 음성 전달 지수의 목표값을 정해 보았습니다. 경기장 SPL은 브로드밴드에서 99.4%가 나왔습니다. 1옥타브 1kHz와 2kHz에서 둘 다 98.2%. 경기장 음성 전달 지수는 0.557로 0.55 이상을 만족하였습니다. 공연장 SPL은 브로드밴드에서 99.7%가 나왔습니다. 1옥타브에서 1kHz는 98.9%, 2kHz는 99.6%, 모두 90% 이상을 만족하였습니다. 관중들이 경기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평균적으로 96dB 정도가 나오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잘 들릴 수 있도록 96dB보다 6dB 높은 100dB 이상을 최대 음압 레벨로 설정하였습니다. 음압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dB 이내로 설계를 하게끔 목표를 잡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3dB의 차이는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전체 음압 분포가 플러스 마이너스 3dB 이내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음성 명료도는 0.5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앰프룸별로 물려있는 스피커의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스피커 개별마다 레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비상방송 시스템입니다. 프라이어티 더커는 소방시설에서 불이 났다라는 신호가 믹서에서 입력이 되면 원래 신호가 나가다가 우선순위 오디오가 들어오면 원래 오디오 레벨을 낮추고 불이 났다라는 신호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야 4층엔 JBL의 홈로드 스피커인 PD544를 좌석 사이에 있는 기둥에 배치하였고 1층에는 EAW와 EV의 포인트 소스 스피커를 발코니 및 천장과 기둥에 배치하여 음압을 채웠습니다. 공연장으로서 사용될 때의 배치는 돌출형 무대를 의미로 구상하였는데요. EAW의 KF810 라인 어레이를 메인 에러에 각각 8개씩 천장에 리깅하여 공연 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피커 구상을 토대로 이지에서 시뮬레이션한 값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용 이지가 4000, 2000, 1000, 500Hz에서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3dB를 만족한 모습입니다. 브로드밴드 또한 만족했습니다. 경기장용 이지 시뮬레이션의 모습입니다. 브로드밴드까지 모든 대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dB를 만족했습니다. 음향적으로 국제 규격을 준수하는 디자인을 목표로 높은 해상도를 가지면서 넓은 디스플레이 크기와 어디서나 보기 편한 시야각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스피커 배치는 리어 파이어링과 언더 발코니로 배치하였고
보다 또렷한 소리를 전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1, 2층 기둥과 천장에 매달아 리어 파이어링과 언더 발코니 스피커 배치를 하여 음향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였습니다. 공연용 스피커로는 좌우에 라인 어레이 스피커를 배치하였고 무대 앞쪽에는 서브우퍼 스피커들을 쌓았습니다. 건축 음향적 요소를 제외한 시뮬레이션 결과 약 6초의 잔향 시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내야 3, 4층에서 3.59초, 내야 1, 2층에서 3.54초, 외야 1, 2층에서 3.69초로 전체 객석의 잔향 시간이 평균 약 3.6초이며 이는 규모가 큰 경기장에서 적절한 명료도 수치입니다. 야구장 관중들의 응원하는 소리는 약 90dB이며 최대 100dB까지 측정됩니다. 야구장에서 경기가 진행하는 동안 소음을 측정했을 때 평균값이 91.7dB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최대 음압 레벨의 목표를 주파수 대역별 평균 100dB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음압 분포는 음압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기준인 플러스 마이너스 3dB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음성 명료도 또한 0.55 이상 값이 95%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인 어레이 스피커와 서브우퍼는 스테이지 렉을 통해 소리가 나오고 딜레이 스피커는 4층의 앰프렉에서 소리가 나가게 되어 공연장에서 중요한 댐핑 팩터를 만족시키기 위해 액티브 스피커를 선택하였습니다. 경기장과 공연장을 서로 다른 DSP를 사용하였습니다. 중앙 통제형인 Q6를 사용하였고 앰프 또한 Q10을 사용하여 한 번에 제어하였습니다. 이번 설계의 목표는 세계육상연맹과 미국 야구협회의 규정에 따라 사람이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는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dB의 음압 편차와 관중 소음에서도 스피커의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100dB 이상의 음압을 재생하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배치하여 이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800Hz, 1kHz, 2kHz, 4kHz의 대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dB의 음압 편차를 90% 이상 확보하였고 내야 1층 좌석 중앙에서 홈을 바라보는 메인 카메라와 덕아웃 위에서 각각 1루와 3루를 바라보는 2대의 카메라, 풀 HD 모드에서 최대 80배, 4K 모드에서 30배의 줌 기능을 제공하며 약 70도의 광각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양쪽의 전광판은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공연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패턴 컨트롤이 용이하고 음성 명료도가 좋은 스피커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고른 음악 분포와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 스피커를 분산형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모든 객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목표값을 설정하였습니다. 공연장도 마찬가지로 각 대역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3dB 이내 90%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저음을 잘 듣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매인 4kHz 평균값인 100dB에서 12dB 더 크게 하여 저음이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운드, 필드 등 여러 장소에서 마이크 사용을 위한 무선 마이크 시스템, 여러 마이크 박스에서 들어오는 마이크 신호를 믹서, DSP를 통해 프로세싱하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앰프실로 보내 확성을 하는 구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시스템의 간단한 개요도입니다. 공연장은 여러 마이크 입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I/O 렉을 무대의 상수, 하수 두 곳에 두어 여러 인풋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저희는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편함이 없는 안정성 있는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우선 내야 우측 언더 발코니와 4층에 배치된 스피커입니다. 다음으로 메인 전광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장 시스템 이지 시뮬레이션의 결과값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돔구장은 잔향 시간이 약 5초 정도 있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소리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 좌석에서 좋은 명료도를 얻기 위해 설계한 결과 평균 0.75로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실 PC는 이더넷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 각각의 비디오 프로세서 이더넷 포트와 연결시켜줍니다. 따라서 비디오 프로세서에서 광 컨버터를 사용하여 각 실에 55인치 TV, VIP 4개, 매니저룸 6개, 로비 모니터 1개,
하지만 SPC2000을 사용할 경우 윈도우 7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제어해야 하므로 방송실에 컴퓨터 한 대를 따로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척돔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어 흡음이 되지 않아 잔향 시간이 길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4층 맨 앞 좌석을 지향하게 하였으며 음압 역시 모든 객석을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명료도를 높이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객석에 뮤트하여 음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에 용이합니다. 공연장용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의 지향각을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모든 객석의 음압이 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공연장 시스템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3dB 이내 95% 이상의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LED 시스템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많지 않은 장비들로 단순 설치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VIP룸 모니터링 시그널 플로어입니다. 방송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의전실은 스위처의 SDI 신호가 컨버팅 과정을 거쳐 HDMI로 들어가고 거리가 먼 스카이박스는 FDF를 거쳐 컨버팅 과정 후에 HDMI 신호가 TV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설계에 사용한 스피커를 소개하겠습니다. 내야 쪽 1, 2층과 외야 쪽 2층에 설치했고 스피커 간의 커버리지가 겹치지 않도록 배치했습니다. EVH 스피커를 사용할 경우 음압이 과도하게 커지는 지역에는 레이어 사운드의 칼럼 어레이 스피커를 사용했습니다. 서브우퍼 역시 전 좌석으로 고른 음압이 방사되게 하였고 우퍼의 카디오이드 테크닉을 이용하여 우퍼의 높은 음압이 무대 쪽으로 방사되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방지했습니다. 저희 앰프룸은 각 룸마다 하나씩 총 3개를 두었습니다. 사용자 편리성입니다. 공연용과 스포츠 시의 DSP 기능을 나누어 직관적인 UCI로 마련하였습니다. 무선 전송을 할 시 유선보다 카메라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용되는 케이블 수가 줄어드는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선이라도 리시버에 이더넷 선을 연결하여 이더넷 패스스루 기능을 사용해 무선으로 틸트와 원격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명료도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는 음성 전달 지수 STI가 전좌석 평균 0.6이 나오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음향 시스템 설계에 사용한 장비들입니다. 입력부에는 슈어의 유선, 무선 마이크와 포수 뒤쪽에서 포구 소리 및 타격 소리를 수음하는 샷건 마이크, 그리고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두었습니다. 앰프룸은 방송실 포함 4개로 나누어져 있고 각 앰프룸은 광신호로 연결됩니다. 고척돔은 실내 공간이 크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으로 스피커를 배치하면 좌석에 떨어지는 음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기장용 스피커입니다. 영상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PTZ 카메라 5대를 사용했고 4개의 전광판으로 영상이 송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카메라 컨트롤은 허브와 연결한 PC, 카메라 컨트롤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광판의 피치 사이즈는 10mm로 풀 HD를 지원합니다. 관중 소음이 평균 94dB인 점을 고려하여 관중 소음에 의한 마스킹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보다 6dB 높은 100dB, 명료도는 0.55 이상, 고른 음압 분포를 위해 음압 편차는 6dB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야구 경기장뿐만 아니라 여러 아티스트의 공연장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경기장의 길이가 길어서 내야 쪽 스탠드석의 음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딜레이 스피커로 A-레이를 4개씩 2줄 사용했습니다.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선 마이크입니다. 아나운서가 선수들을 인터뷰할 때와 공연 시에는 동선이 많은 움직임이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동선 이동에 많은 제한을 받지 않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였습니다. VIP룸에 27인치 모니터를 설치하여 객석에서도 경기 현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야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관객들이 경기 현황과 선수들의 정보, 또 공연 시 아티스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장 음향 시스템 입력부는 간소하게 구성하였는데요. 무선 마이크 리시버는 슈어의 제품을 선정하였는데 리시버 2대를 캐스케이드 연결하여 8채널이 동시에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DSP는 BSS의 BLU806을 사용하였는데 최대 16개의 인, 아웃풋이 가능하고 단테가 장착된 제품입니다. 마디 옵션 카드와 단테 옵션 카드가 내장되어 있어 메인 컨트롤룸과 스테이지 박스와의 원활한 송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브로드밴드 기준 관중 소음을 커버할 수 있도록 100dB 이상 음압 레벨로 들리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C50은 보통의 잔향 시간에서 평균 0 이상일 때 좋음이라고 표기합니다. 명료도 지표 중 음악 명료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C80입니다. K-POP 공연은 현대음악이나 락 공연 기준에 맞춰서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음악의 경우 -2에서 4dB까지를 적합한 수치로, 락 공연의 경우 -2dB에서 6dB까지를 적합한 수치로 봅니다. 경기장의 객석을 전체적으로 EV사의 스피커로 통일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내야 3층 객석에는 폰 타입 스피커와 포인트 소스 스피커를 사용하였고, 다음은 저희가 설계한 스피커를 이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값들입니다. 저음역대에서 97% 이상, 중음역대에서 94% 이상, 중고음역대에서 96% 이상, 평균 음악 플러스 마이너스 3dB 안에 90% 이상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TG, ENG와 PC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비디오 라우터와 스위처가 있습니다. 비디오 스위처에는 멀티뷰 출력을 통해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화면, 프리뷰,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스포츠, 퍼포먼스를 선택하여 조정된 값을 내보낼 수 있으며 1루, 외야, 3루, 각 앰프룸으로 선택됩니다. 벽 반사로 발생하는 에코를 방지하기 위해 천장에는 테프론을 사용하였고, 옆벽에는 루프 판넬을 사용하여 잔향 시간 3.5초에 맞추어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연장 스피커는 어레이 스피커로 EAW의 KF810P를 사용하였습니다. 국제 규격 설계 지침의 IAAF의 기준에 맞추어 최대 음압 레벨 100dB 이상, 명료도 0.55 이상의 기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원격 조정이 가능한 파나소닉 펜틸트 줌 카메라를 각 룸마다 한 대씩 설치하였고, 입력부의 신호가 관 케이블을 통해 단테를 지원하는 BSS DSP로 전달된 후 출력부의 스피커로 소리가 확성됩니다. 중계가 이루어지는 경기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1, 2층 어느 곳이던 미디어석이 설치되어도 장내 소리가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개별 뮤트가 가능하게 설계하였습니다. 긴 잔향 시간의 주된 원인을 두 가지로 추려보았는데요. 하나는 둥근 천장의 반사로 인해 생기는 초점 현상, 다른 하나는 천장면에 비교적 흡음열이 적은 마감절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공연용 라이너의 스피커로는 SPL 149dB의 강한 음압과 120도의 넓은 커버리지로 알려진 DMB사의 GSL 시리즈를 선택하였으며, 공연용 스피커들은 모두 천장 트러스트에 리깅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체인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사용 시에만 내렸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송실의 메인 믹서에서 오는 신호가 DSP와 앰프를 거쳐 스피커로 출력이 되는데, 이때 방송실 DSP는 다른 앰프룸에 있는 DSP로 신호를 보내주어 방송실에서 앰프룸까지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외부 송출 카메라와 경기장 내 카메라가 영상을 찍으면 비디오 매트릭스와 스위치를 통해 신호를 보다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 신호는 다시 비디오 프로세서로 보내져 스카이박스와 전광판으로 영상 신호가 가게 됩니다.